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철수 교수입니다. 저는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제 칼럼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할 때에 통일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이미 보았듯이 통일은 바로 복지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통일과 복지의 상관관계는 독일 통일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통일 이후 통일 국가 정책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복지에서 시작해서 복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독일 통일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남북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통일 한국에 반드시 통합해야 할 실체적 대상이 바로 사회복지이고 이 분야를 통일사회복지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통일을 현실적이고 실천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이 통일 과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 사회복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차곡차곡 잘 준비해 나간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통일 한국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형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한의 정치력과 경제력, 그리고 현재 각기 존재하는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수준, 그리고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 기준과 속도, 그리고 방식, 더 나아가 양 제도의 질적인 차이, 이런 여러한 것을 대비해 봐야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다시 재차 제기되는 것은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통합을 통일 이후 한국 중심으로 할 거냐, 즉 남한 중심으로 할 거냐, 또 통일 직후부터 남한 중심으로 즉각 적용이 가능한가? 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문제는 없는가? 또 상대가 있는 통합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또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제도나 다른 대안이 있는가? 또 이러한 과정에서 속도를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있어서 남한의 장점만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제3의 모형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초기를 가상해 보면은 북한의 취약계층의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한마디로 긴급 구호 국가라고 정의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우리로 보면은 요구호 상태입니다. 최근 발간된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긴급구호 대상의 규모가 작게는 300만, 많게는 6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 북한 총 인구의 15% 이상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북한 취약계층의 경우 국제기구는 영유아와 임산부, 취약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과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통일 직후
바로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비록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 통합에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통일 직후에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서 이들을 안전한 사회 안전망으로 포함시킨 이후에 본격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시도하자면 여기에 또한 만만찮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급여 계상에 있습니다.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는 운영 원리가 다릅니다. 남한은 사회복지 제도가 분리 운영되는데 북한은 남한과 반대로 통합 적용됩니다. 가령 북한의 연금 대상자는 공훈이 높은 사람이 급여가 월등히 높고 보건의료 서비스도 높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사회보험 대상자의 연금이 공적 연금에 합산되지도 않지만은 이것이 건강보험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험의 경우 남한의 공적연금을 북한에 대입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임금과 노동관계는 국가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용관계임에 따라 공적연금의 운영 원리상 북한의 근로자들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공무원 연금의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남한의 공무원 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로 인해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즉 이로 인해 국가 채무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 이후 북한의 근로자들을 공적연금의 대상자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공공부조의 경우인데요. 공공부조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이것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해야 할 경우 북한 주민 대다수가 근로 능력이 있고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약 30배임에 따라 자동적으로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한국 국민의 상당수가, 특히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 서비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남한은 각 지역별로 전문화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일부 아동, 청소년이 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 지역을 포괄하는 소위 말한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망은 남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한은 전문화된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북한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확고히 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일사회복지 차원에서는 통일 이후 이러한 일을 담당할 통일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현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을 알고 북한 지역에서 이를 실천할 통일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아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과 쟁점 방안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통일한국이 어떠한 사회복지로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통일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특히 대다수가 빈곤층인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결국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또 통일사회복지는 북한 주민의 가족 해체와 불평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결국 통일한국의 사회복지는
국민들에게 개인과 가족의 생계,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 요소, 정서적 일체감, 사회적 연대성 등 통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1차적인 요소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통일한국의 출현은 세계사적으로 냉전의 마침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한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통일사회복지, 특히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와 통합,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